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십시오. 네, 예 어서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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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여기 퍼실조아님, 에네리기파님, 우고말리님, 콜럼버스님, 고고님, 네 광현님 어서 오시고요. 네 이쪽에 권영모님, 정영호님, 이현정님, 모링가님 그리고 상호 프로폴리스님, 경장님, 알고 먹자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이쪽에 도토리님, 황금소나무님, 엄지청님, 윤님 그리고 임홍진님 어서 오시고요. 네. 예, 자 하늘땅 별땅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는 저기 제가 갑자기 방송 다 열어놓고 있다가 집안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어제 방송을 못했습니다. 네.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어제 못한 것까지 해가지고 더 내용 충실하게 이제 준비해 왔으니까요. 좀 빠르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제는 뭐 방송 시작하기 직전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공지를 띄워드려서 그렇게 어제는 좀 양해 말씀 아무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못했네요. 네. 자 일단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지수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코스피도 오르긴 올랐어요. 0.5%. 근데 1월 말 기준에서 크게 오르지는 못하고 있죠. 2주째 횡보하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좀 뒤늦게 올라오긴 했는데 열심히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스닥 장세예요. 어제 미국이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코스닥이 강세이고 또 지수만 강세인 게 아니라 종목들도 강세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 방송 주제에는 이렇게 잡았어요. 코스닥 장세에 망설이면 안 되는 이유와 종목 공략법이라고 써놨는데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코스닥이 지금 지수만 강한 게 아니라 종목들도 강하거든요. 미국이 하락을 해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바닥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바닥이 나왔고 본격적으로 이제 오르기 시작했다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은 무서워서 지금 뭐 MMF나 이런 쪽에 들어가 있고 물론 CMA도 들어가 있겠지만 그런 단기 금융상품에 들어가 있고 주식시장으로는 못 들어오고 있어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개인들은 그러고 있는데 실제 지금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좀 보면서 앞으로 이제 올해 그죠 지수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코스닥이 강세가 맞느냐 코스닥 강세장 테마주 장세 열린 게 맞느냐 그거를 이제 사실을 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믿음이 가실 겁니다. 네. 아무튼 망설이면 항상 그죠 기회는 재빠르게 도망가죠. 네. 우물쭈물하다가는 수익이 도망가지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망설이면 기회도 도망갑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지수부터 보죠. 금요일날 어제 월요일날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는데 잘 보시면 해외 지수 어제 다우 지수는 큰 등락이 없어요. 최근에 보면 미국의 다우 지수는 캔들도 작고 거래량도 많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는 그냥 그래요. 근데 이제 최근에 누가 강세냐면 나스닥이 강세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굉장히 최근에 급등도 많이 했고 그리고 거래량도 늘어났고 평소보다 그리고 뭐 3일 동안 살짝 이틀 동안 살짝 눌러놨는데 어제 나스닥이 아무튼 1% 하락 마감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보통 이제 하락을 같이 하는데 하락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 올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다음 코스피 지수 여기는 그냥 네, 0.5% 정도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아침에 0.1% 상승 출발했는데 끝날 때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거래량도 이제 분명히 그 전에 비해서 늘어났고 뭐 올라가다가 말거나 떨어지다가 말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침에 9시에 시작해서 3시 30분에 그죠?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천천히 꾸준하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개인들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죠. 왜냐면 맨날 특히 뭐 미리 말씀드렸지만 12월 달이나
그 다음에 1월 초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경제가 되게 안 좋을 거다, 불투명하다, 어둡다, 뭐 이런 식의 뉴스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네,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뉴스 보지 말라고 그때도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뭐 이제 안 유명한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은 좀 덜 그럴 텐데, 유명한 사람이나 유명한 기관이나 뭐 그런 데서 이제 경제 전망을 안 좋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더 확실히 믿겠죠, 그죠? 근데 참 웃긴 게, 미국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메타, 이걸 보면 되겠죠? 미국의 메타 플랫폼을 보면 주가를 급락시키더니 대량 거래가 터졌고, 그때 이러면서 직원들을 많이 잘랐어요. 앞으로 자기네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 그러면서 대량 해고를 했거든요. 근데 성결 지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앞으로 매출이 좋아질 거래요. 말이 바뀌었죠? 직원들 대량 해고하고 나서 올리는데, 이 메타가 여기 88달러에 있을 때는 뭐 망한다, 11월 12월 달에도 망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1월 2월 돼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니까 뉴스가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골드만삭스 모르시는 분들 없죠? 골드만삭스 유명하잖아요. 미국 전 세계에서도 제일 가는 은행 중에, 투자은행 중에 하나니까. 근데 이제 여기 뭐라 나왔냐면, 이게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인데, 미국에는 이제 고용이 호황이래요. 그러니까 작년에 뭐라 그랬냐면, 특히 작년 말, 올해 23년도는 경기 침체가 와서 굉장히 힘들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표적인 월가 투자은행 중에 하나인 골드만삭스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나와요. 골드만삭스는 향후 12개월 사이 미국이 경기 후퇴에 빠질 가능성을 종전에는 35%라고 했는데 지금은 25%로 낮췄대요. 25%면 이게 높은 수치인가요? 그러니까 경기 후퇴에 빠질 가능성이 25%. 근데 그 전에 35%이 얘기에도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지금 25% 낮아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막 미국의 IT 기업들 중에서 특히 빅테크 기업들 폭락했다가 다 올라오고 나니까 그때 가서야 경기 후퇴 가능성이 낮아졌대요. 그리고 아니, 고용이 호황이 나오면 연준이 막 금리를 더 많이 올려가지고 망할 것처럼 얘기 안 했습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고용이 호황이라서 경기 연착륙 기대감 때문에 아주 좋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안 좋게 나오는 대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오는 대로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근데 작년에 악재로 쓰이던 것들이 지금 호재래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골드만삭스가 침체 가능성이 25%로 35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답니다. 뭐겠습니까? 개인들 이 말에 다 털린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연준 의장 말고 전 이제 연준 의장이죠. 지금은 재무장관인데,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경기 후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경기 후퇴 가능성은 없다라고 일축했답니다.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유의미하게 둔화되고 있고 경제는 여전히 튼튼하다, 이런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폭락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지수 자체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1번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네, 예, 모린가님 감사합니다. 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1번 찍어보세요. 지수가 크게 재미가 없을 것 같다. 그냥 한번 찍어보세요. 지수는 올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끝낸 게 아니에요. 3월 달에, 이제 2월 달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했고, 미국이 3월 달에 또 FOMC 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금리 인상을 또 0.25% 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굉장히 압도적인 저기로.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지수가 별로 반응을 안 하죠. 네. 그러니까 금리를 조금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이 금리를 유지를 하는 동안에는 지수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낮아요. 왜냐하면 지수를 끌어올리려면은 대형주가 가야 되는데, 대형주가 가려면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으로 이제 많은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는 뭐 금리 인하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유동성 확대 정책이 펼쳐졌을 때 그때 주식시장으로 이제 큰 돈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지수도 끌어올리고. 근데 미국이 이제 올해는 금리 인상을 이제 초반에 좀 더 할 거고, 그리고 이 높은 금리 상태를 유지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진짜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오기는 조금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대형주 장세는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렵겠죠. 다만 하반기에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그때는 대형주들이 좀 올라갈 수 있어요. 항상 주식시장은 선반영돼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동안의 지수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최소한 상반기죠. 상반기하고 한 가을까지도 코스피 지수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중간에 뭐 다른 변수가 생기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코스닥 쪽이 강하겠죠.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기술주들, IT,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많이 올라가고 있고, 미국 연준이 딱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확실하게 정해지고 나서부터 코스닥이 미친 듯이 올라가요. 연준 의장이 올해 2월 1일 날 미국에서 금리 인상 발표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 딱 하고 나서 코스닥이 미친 듯이 올라간다고. 그게 뭐겠어요? 지수가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코스닥이라도 가자 이거예요. 작년에 많이들 힘드셨죠? 수익 내기가 참 어려웠고 안 좋은 뉴스로 도배가 돼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셨지만 세력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세력도 작년에 되게 힘들었다고요. 왜겠어요? 아니 뭘 할 수 있게 해줬어야지. 세력들도 말 그대로 뭘 할 텐데 뭘 할 수가 없었잖아요. 세력은 안 물렸나요? 물려요. 왜 안 물려요? 다 물리지 똑같이. 근데 그 세력들이 아마 작년에 그죠? 네, 칼을 많이 갈았을 것 같아요. 도끼날을 쫙 가른 다음에 올해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 그래서 지금 막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강세인 게 맞고요. 그리고 대형주가 재미가 없으면 당연히 코스닥이 강한 게 맞고, 실제 지금 지수도 강하죠. 네, 지수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코스닥 지수인데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지수만 강한 게 아니라 이제 종목도 강해요. 종목도 지금 강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창투사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창투사가 이제 바닥을 잡고 있어서 창투사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창투사를 이렇게 뭐 차트만 보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래서 뭐 창투사를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뭐 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놓고 추천한 적은 아닌 거니까. 근데 저희 방에도 최근에 창투사를 추천한 적은 없어요. 그냥 말만 했지. 근데 창투사 얘기 왜 했냐면, 주식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투사 종목들, 그 인베스트먼트, 뭐 무슨 투자 이런 관련주들이 바닥을 잡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10중 8구 코스닥이 바닥을 잡고 강세장에 나와요. 이거 알고 있었다 1번, 몰랐다 4번 찍어 보시겠어요? 네. 찍고 싶은 만 찍으세요. 네. 알고 계셨었나요? 코스닥 쪽에 테마주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창투사를 좀 보셔야 돼요. 네. 창투사를 좀 보셔야 되네. 잘 모르시죠? 네. 그러니까 그때 그래갖고 창투사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잘 보세요. 처음에 창투사 얘기한 지 2주 지나지 않았나요? 로봇 관련주들도 바닥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할 때 얘기해 드렸잖아요. 창투사 얘기도 많이 해드렸고. 창투사를 한번 보세요. 1월 코스피 지수가 1월 3일날쯤에 저점을 찍었는데, 창투사 관련주들 보면 린드먼 아시아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상한가 갔어요. 보면서 뭐 저희 방 추천주는 아니지만 보면서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그냥 한 번에 쫙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눌림목을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창투사 관련주 중에 아직 안 간 것도 있긴 한데 대부분 잘 보세요. 많이 갔거든요. 스톤브리지 벤처스, 뭐 여기에서도 제가 이쯤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4,000원대 있을 때. 근데 지금 6,000원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급등하잖아요. 이때는 12%, 오늘은 뭐 9% 급등했었고, 컴퍼니 K 제가 이쯤에서 언급했으니까 그 뒤에 급등했고,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세요. 다 바닥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우아이비는 제일 먼저 갔고 최근에 또 올라갑니다. 린드먼 아시아, 그 다음에 플랜티엔 이것도 바닥 잡고 지금 살살 올려요. 오늘도 6% 급등했고, 그 다음에 뭐
리더스 기술 투자는 이미 뭐 대통령 뭐 그런 이제 얘기 나와서 1월 달부터 올렸고 오늘 어제도 좀 급등했고요. 괜찮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 많이 올라갔어요. 급등도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우리 기술 투자 최근에 급등했다가 누르죠.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 아직 안 간 것 중에 하나예요. 안 간 거는 안 간 것끼리 모아서 얘기해 드릴게요. TS 인베스트먼트 오늘 들었다 놨어요. 14%. 이것도 이제 뭐 챗봇 노른이가 나와가지고 AI 이게 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기서 이 창투사들이 투자하는 회사 중에 AI 뭐 챗봇 로봇 관련주가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왜 없어요? 예,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사 하나를 찾아가지고 이제 급등시킨다니까요. 그리고 TS 인베스트먼트를 같이 움직이는 게 보통 DSC 인베스트먼트인데 이것도 올라갔어. 옛날에 4차 산업 관련주 우두머리가 이 두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에이티넘 이런 것들은 이거랑 우리 기술 투자는 옛날에 비트코인 처음에 날라갈 때 그때 이게 블록체인 비트코인 대장주였어요. 대장주. 그 당시 우리 기술 투자가 이만큼 갔어요. 10배 갔나? 10배는 아니고 6배인가? 무지하게 갔어요. 아 여기가 아니다. 여기요. 여기서 10배 갔어요. 10배 더 갔죠 이거. 코로나 이후에도 많이 갔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 비트코인은 힘들지만 아무튼 옛날에 그쪽 대장주였어요. 그리고 SBI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들었다 놨다 하지 않습니까? 센 건 아니지만 SV 인베스트먼트 바닥이에요 다. 다우걸 인베스트먼트 다른 걸로 좀 움직여. 스틱 인베스트먼트 이게 제가 얘기해드린 지금 창투자 중에서 유일하게 코스피 종목이에요. 이것만 거래소 상장돼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코스닥 상장돼요. 다. 아직 안 간 거 큐캐피탈 최근에 들었다 놨긴 했는데 동전주라서 뭐 별로이실 수는 있고 엠벤처 투자는 이거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는 요즘에 좀 많이 아파요. 회사가 요즘에 투자한 데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요즘 좀 아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좀 아파하더라고요. 아주 아이비 투자 뭐 바닥인 것 같고 이래요. 대성창투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창투사들이 지금 이제 하나둘씩 올라가요. 올라간다니까. 창투사가 바닥을 잡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그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고 IT 기업들을 많이 지원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쪽에 좀 이 투자한 회사들 그다음에 창투사도 좀 잘 갔어요. 근데 작년에 전 정권에서는 민주당에서 정권이 나오긴 했지만 창투사가 뭐 그렇게 많이 못 갔어요. 물론 이제 뭐 블록체인이나 그런 것도 올라가긴 했는데 뭐 정책 지원이나 그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작년에는 뭐 보시면 불쌍할 정도로 많이 떨어졌죠. 아까 린드먼 아시아? 아유, 심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이 제일 안 날 때가 여기서부터였을 거예요. 린드먼 아시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수익이 가장 안 나셨을 게 대표적인 창투사거든요. 이때부터 수익이 안 나서 아마 계좌 여러분 주식 계좌가 제일 손실이 심했을 때가 이때쯤일 거예요. 보시라니까요 진짜로. 창투사가 이렇게 떨어질 때부터 여기서부터 손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해서 여기가 그러니까 최악의 손실률을 보셨을 거고 여기 들었다가 놓고 올라가기 시작한 이 지점부터 계좌가 조금 빨리 회복이 되고 계실걸요. 거짓말 같죠? 확인해보세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똑같아요. 이건 이제 뒤에서 호재가 좀 있어서 뒤에 한번 움직였었는데 작년에 코스닥 종목이 박살났던 이유가 박살났던 걸 이런 걸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올라오잖아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제가 얘기해 드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기쯤이에요. 이 상태에서 제가 얘기했을걸요? 잘 보시라고. 도저히 안 올라올 것 같이 생겼는데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많이 갔어요? 로봇 관련주? 보자고요.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떠서 안 내려오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가둬놓을 거라 그랬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셀바스 AI 횡보하는데 이거 되게 힘든 겁니다. 솔트룩스 이거 되게 힘든 거예요. 이게
얘네들 왜 힘이 없어요? 아니요,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드는 거지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러고 있죠. 로보스타 떠서 돌리죠. 유진 로봇 살짝 누르죠. 돌리면서 누르는 거죠. 이러고 있어.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죠? AI 챗봇 관련주 유엔젤은 호재가 나와서 상한가 갔고, 다른 거 보시면 플리토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죠. 플레이디 내려갈 생각을 안 해요. 횡보하고 있고, KTIS 좀처럼 내려오질 않아요. KTCS 안 내려와요. C랩 떠 있어요. 코난 테크놀로지 안 내려오거든요. 아직까지. 이거 사도 되느냐? 저는 여기서 추천 못 하겠어요. 심장 약하신 분들은 여기서 사시면 심장마비 걸려요. 네. 마인즈랩 내려올 생각이 보통 없죠. 이걸 보면서 초보들은 보통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요. 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연초에 이제 급등할 테마주들이 세 가지 부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신기술. 그러니까 삼성이나 정부에서 이제 정책 지원 얘기 나와서 가는 것들. 그게 나올 거다. 그게 뭐냐면 지금 삼성 로봇, 스마트 싱스,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 그러더니 지금은 AI 챗봇, 이제 스마트 팩토리도 가겠죠. 좀 있으면 뭐 그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나중에 뭐 무인화기기, 뭐 기타 등등등등등등 쭉 간다니까. 네? 간다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내려오질 않아요. 이게 뭐예요? 코스닥 강세장이지 뭐예요? 강세라는 게 뭐예요? 매일매일 급등한다? 그것도 맞긴 맞지만 급등했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강세라고 하는 거죠.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겠어요? 이쪽은 뭐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지금 잠깐만요. 이쪽에 그러니까 IT 신기술 쪽에 이 테마주들이 종목이 몇 개인 줄 아세요? 5개, 10개? 아니요. 이 테마주들 아까 다 합치면 200개 넘어요. 실제로 상승을 해준 거를 다 따지면 창투사 빼고 아까 로봇, 인공지능, 뭐 챗봇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뭐 스마트 싱스, 뭐 클라우딩, 스마트홈, 네트워크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종목을 더하면 중국된 종목들 다 합쳐서 얘기하면 200개 넘습니다. 그럼 이게 테마주 장세고 코스닥 강세지 뭐예요? 미국이 금리 인상함이고 고용지표 좋게 나오면 작년에 폭락했어요. 아까 다시 창투사 다시 보죠. 아까 린드먼 아시아? 작년에 미국이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대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폭락하고. 아니,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고용지표가요, 경제지표 중에서 최고로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원래 주가가 급등해야 돼요. 근데 폭락하더라고요. 왜? 고용지표가 너무 좋게 나와서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거라고.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거꾸로 가더라니까 완전히. 원래 금리 인상하면 주가 올라가요. 천천히. 금리 인상 천천히 하면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니까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하도 급하게 저기 한다고. 근데 지금은 금리 인상하고 뭐 고용지표 좋게 나와도 좋네요. 그래서 올라가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뉴스 보면서 주식하시면 정신병 걸린다고. 그렇죠. 아무튼 이제 지금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건 강세장이 맞는 거예요. 처음에 연초에 이제 세 가지 부류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겠죠. 근데 이제 큰 부류만 잡아드린 건데, 하나는 이제 신규술 테마주들 지금 가고 있죠. 실제로 급등하고 있고 내려오지도 않아요. 뒤에 후발주자인 뭐 이런 거 보세요. 핀텔 내려오질 않아요. 여기 매물대 되게 세거든요. 근데 안 내려와요. 매물대랑 부딪혔는데 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XM 이런 거 보세요. 옛날 같으면은 살짝 머리 들었다가 상승 바로 더 이상 안 나오면 이런 식으로 바로 훅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내려오다 말고 가만히 있어요. 안 꺾인다니까요. 지금 이 종목들 만약에 여기 밑으로 안 내려오죠? 개인도 돈 못 벌어요. 내려와야 사죠.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처음에 올라갔었던 수소차 테마주들이 처음에 후발주자들 있잖아요. 살짝 들었다가 옆으로 돌리더니 안 내려와요. 그러다 날아가죠. 10년 전에 대선주 많이 갈 때 2011년, 2012년에 대선주 많이 갈 때 그때도 이런 식으로 갔어요. 안 내려오다가 사람들이 내려오면 사야지, 내려오면 사야지. 안 내려와요. 다 놓쳤다.
근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힘들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힘들어도 종목들 잡고 있으라고. 왜냐면 그거 팔면 나중에 비싸게 사야 된다고. 그러니까 참으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류가 뭐였냐면 정부정책 수혜주였죠. 정부정책 수혜주를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국회의원 수에서 밀리다 보니까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총선은 뭐 내년이니까 1년 남았고,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긴 한데 총선 끝나자마자 뭐 국회의원들이 바로 저기 되는 게 아니라 2달 정도 있다가 또 국회의원 저 열리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근데 아무튼 뭐 어떤 야당이 이제 거대 야당이니까 협조를 당연히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정부정책 수혜주들이 많이 못 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정부정책 수혜주 많이 물린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갈 때도 다 이제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린 것도 같고, 정부정책 수혜주들은 이것저것 종목은 얘기 안 할게요. 시간이 지금 별로 없으니까.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 정부정책 수혜주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인프라, 건설 투자, 그리고 뭐 저출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중동 쪽에 수초와 저기 네옴시티, 그것도 이제 뭐 팀 코리아 그래가지고 이제 밀어붙인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원전 수출, 뭐 기타 등등등이 있죠. 근데 그 테마주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바닥에서, 내가 이제 이 종목들 얘기하면 사실까봐 말은 못하겠는데 바닥에서 쫙 눌러놨어요. 개구리가 점프할 때 그냥 멍하니 있다가 점프합니까? 아니면 몸을 최대한 땅바닥에 쫙 밀착시켰다가 점프합니까? 애기들이 막 뛰어놀 때 점프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점프하냐? 아니면 몸을 땅 쪽으로 최대한 붙인 다음에 점프합니까? 웅크렸다가 점프하죠? 그런 것처럼 바닥에서 착 붙어 있어요. 웅크러져 있다니까요. 지나가면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원전 테마주도 그렇고. 이 얘기를 하면 사실까봐. 사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또 힘들다고 그럴까봐. 잘 살지도 않는 자리지만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 종목을 얘기하고 입이 근질근질한데 참을게요.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부정책 수혜주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요즘에 많아요. 그분들은 왜 그러시냐면, 뭐 그분들도 논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논리로 그러시냐면, 누가 옳다 그러다 이게 그런 걸 떠나서 그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이거죠. 회의론적인 분들이. 대통령 선거 작년 3월, 현재 2월, 만으로 이제 12개월 차 들어가는데 여태까지 안 가고 있다. 특히 보수가 정권 잡으면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처럼 막 오세훈 씨 서울시장 처음 됐을 때처럼 막 그 삽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토목 막 이런 거 할 줄 알았더니 막 못하니까. 당연히 못하죠. 야당이 협조를 안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야당이 진짜 협조도 안 해줄 것 같고, 이재명 씨가 당대표가 됐으니 얼마나 더 싸우겠어요 둘이. 이거는 물 건너갔다. 1년 동안 지켜봤는데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팔아요. 사람들이 포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거 되겠어? 이러면서 포기를 하지만, 아까 제가 비유를 들었던 개구리처럼 땅바닥에 쫙 붙어있다. 뛸라고 이제 완전히 이제 거래에 이제 완전히 말려가지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부정책 수혜주들이 이제 앞으로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뭐 되겠냐 이러고 있지만 이슈가 될 만한 게 있죠. 지금 2월 7일이죠 오늘이. 대통령이 3월이나 4월에 미국에 이제 국빈 방문한답니다. 3월보다는 4월일 가능성이 높다고 뉴스가 더 많이 나오더군요. 나중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 안으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대통령이 미국 가면은 뭐 하겠어요? 가서 뭐 전 대통령은 그때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인사차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가서 뭐 햄버거 먹었나? 하여튼 뭐 이것저것 했는데, 지금 대통령은 이제 뭐 역대 대통령 다 그렇지만 경제를 살리겠다 그러면서 아랍에미레이트 갈 때도 대규모 경제사절단 기업인들 비행기에 같이 태워서 갔죠. 중동에 있는 나라 가는데도 그 정도로 신경을 썼는데 미국 갈 때는 신경을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아랍에미레이트 갈 때 테마주들이 움직였습니까? 안 움직였습니까? 움직였습니다. 근데 미국 갈 때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움직이겠죠. 참고로 전 정권에서 그
21년이에요. 21년도에 미국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 만났을 때 그때 움직였던 테마주는 원전 테마주하고, 왜냐면 그때부터 SMR 소형 모듈화 원전 그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뭐 미사일 사거리 뭐 개정 지침, 사거리 개정 뭐 그런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키워드는 두 개예요. 무기, 방산, 이제 무기하고 원전이었어요. 네. 그럼 요번에도 그게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죠. 요즘에 북한에서 맨날 그죠? 네, 그 미사일 쏘고 뭐 핵실험 협박하고 있는데 정권이 이제 보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무기 관련돼 가지고 그런 게 아니면 방산주나 뭐 이런 게 올라갈 가능성도 좀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방산주들이 지금 요즘에 땅바닥에 있거든요. 원전 테마주 땅바닥에 있고,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본인들 한번 찾아보세요. 네, 아무거나 봐도 이 친구들 괜찮나 싶을 정도로 땅바닥에 있어요. 가서 물어보세요. 너 혹시 개구리니? 이렇게 원전 테마주나 방산주 보시면서 물어보시라고. 혹시 너 개구리니? 그래서 걔가 개굴 그러거든. 관심 갖고 보시면 돼요. 조만간 뛸 테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 추천하면 제가 사겠냐고요? 안 산다니까요.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네. 원전 테마주야 뭐 많이 알려줬으니까. 아무튼 사람들이 사겠냐고요? 안 사지. 네. 근데 또 제가 지금 왜 종목들을 대놓고 차트를 안 보여주는 줄 아세요? 어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좀 있으면 상장 폐지 시즌이죠. 상장 폐지. 3월 달에 왜 그 사업 보고서를 내는데, 보통 12월 말 결산법인들은 3월 달에 주주총회를 한번 열고 이제 사업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만약에 감사 그 회계 감사에서 뭐 거절이나 뭐 한정 이런 거 받으면 난리 나거든요. 막. 그럼 이제 상장 폐지 심사도 막 받아야 되고 막 골치 아파요. 막 발의 종목되고 막 자본 잠식에 빠지면 막 복잡해지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이 개인들이 1, 2, 3, 4, 5월 달에 왜 돈 못 버는 줄 아세요? 테마 장세가 열렸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코스닥 장세가 열렸는데 왜 돈을 못 벌까요?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돈은 있어요. 주식하는 사람이 돈 없다는 게 말이 돼요? 회비 없어서 가입 못 하신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투자 금액은 몇 천만 원, 몇 억인데? 근데 종목을 못 산다고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안 사실까요? 왜 안 사고 버티다가 나중에 저기 이제 4월, 5월 꼭지 가가지고 4월하고 5월부터 주식이 많이 간다는 게 아니에요. 4월하고 5월쯤이 되면 무르익어서 그때는 떨어져요. 떨어지기 직전이거든요. 감이 안 잡히시면 말 그대로 감을 생각하시면 돼요.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까치밥으로 남겨놓은 감이 있죠. 시골 같은 데 어디 지나가다 보면 저 꼭대기에 감 몇 개 달려있는 거, 그거라니까요. 그때 가서 들어와서 종목 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이유는 12월 달하고 1월 달에 종목을 사놔야 돼요. 사자마자 좀 물려도, 사자마자 조금 들었다 놔도 참고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못 갖고 있죠. 왜? 아니, 사지지가 않죠. 1년 내내 괴롭히다가 12월하고 1월 달에 부정적인 전망 기사들 많이 나오거든요. 못 사요. 근데 1, 2월 달에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갑니다. 여기 XM이나 이런 것처럼, 아니면 삼성 이재용 씨 이제 풀려나더니 막 로봇관리조 가긴 가요. 딱 보니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이제 가는구나. 응?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이제 테마장에서 열리나 보다. 후발주자라고 하는 SBB 테크 뭐 이런 거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셀바스 AI 지난번에 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살려고 그랬대 다. 여기서 살릴까 그랬는데 안 내려서 못 사는 거예요. 보니까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테마주장세가 열린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해도.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래요. 살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종목으로 들어가든지 전문가 방으로 들어오든지 들어갈까 말까? 이러는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한 방 때려요. 뭘 때려요? 2월 지금 7일이죠? 그 2월 한 중순, 빠르면 이번 주, 아니 늦으면 다음 주쯤에 이런 기사 나올걸요? 무슨 기업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실적 악화, 거래 정지, 이제 올 3월 달이 두렵다 이러면서. 경기 침체로 상장 기업 뭐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 속출, 뭐 한계 기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거의 이제 죽은 거나 다름없다, 좀비 기업, 수두룩, 뭐 코스닥 경고등 뭐 올린다 이러면서 막 그런다. 그러면 이제
알만한 유명한 기업들, 큰 기업 중에 뭐 하나 쓰러져요. 회계감사를 못만 탓내는 둥, 뭐 분식회계가 적발됐다는 둥 막 그러면서. 옛날에 셀티론도 막 셀티론. 주식을 사야 되는데 눈치를 뒤늦게를 채서 이제 사야 되는데 보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월 그 회계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가 거의 대부분 3월 말까지 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3월 말 지나서 즉 4월 달쯤에 주식을 살려고 그래요. 그때는 이미 종목들이 바닥에 아까 있었던 거 있죠? 그게 다 이쪽 올라와 있어요. 그때 가서 뭘 살 건데요? 뭐 다 손오공입니까? 손오공은 옛날에 손오공은 뭐 타고 다녀요? 뭐 타고 다니죠? 구름 타고 다니잖아요. 다 여기 들어가서 막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손오공이냐고. 구름 타고 다니게. 그게 뜬그러졌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돈을 거의 못 벌어요. 뒤늦게 들어와요. 5월, 6월. 그리고 그때 들어와서 사자마자 이제 기대했던 큰 수익이 아니라 큰 음봉 받고 그때부터 이제 실현의 시간을 갖죠. 언제까지? 연말까지. 5월달하고 6월달에 이제 떠있는 종목 잘못 물리잖아. 약도 없어요. 미친 개한테 물리면 약도 없다 그러죠. 그 얘기가 뭐냐면 미친 개한테 물리면 광경병한테 물리면 공수병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걸리면은 사망 확률이 99%인가로 되는 거죠. 거의 다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단계까지 가면 미친 개한테 물리면. 네. 그러니까 5월달이나 6월달에 이제 뒤늦게 들어서 물리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네. 그해 크리스마스 때까지 죽었다고 복창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당하기 싫으시면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지금이라도. 코스닥 관련주가 아까 그 창투사 종목들이 올라온 걸 왜 제일 먼저 얘기했겠어요. 로봇 관련주 올라오기 전에도 공방 때 1월 중순에 공방 때 얘기해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얘기한 게 창투사였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스닥 강세주가 코스닥 강세가 맞는 거예요 지금.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유튜브 쪽에 여기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실래요? 잘 들리세요? 여기 특히 무쏘TV 쪽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시고. 예, 잘 들리세요? 아, 예. 연결 상태 확인하라고 메시지가 떠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아셨죠? 빨리 사셔야 돼요. 나중에 막 늦게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종목이 혼자 뽑을 수 있으면 혼자서 하세요. 근데 도저히 테마주 흘러가는 흐름도 모르겠다.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들어오시라니까요. 오늘 우리 방에 이제 수익 낸 게 하나 있는데 YBM넷이에요. YBM넷은 기존의 회원들이 옛날에 저기 대선주 할 때 수익 많이 냈었어요. 그리고 물량이 좀 남아있는 게 있었는데 뭐 폭락해가지고 이제 눌려 있었죠. 그죠? 네, 손해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여기에서 사들였어요. 기존에 갖고 있는 게 이제 손실이었겠죠. 차트가 이제 이렇게 나가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물타기를 해드렸어요. 언제 샀는 줄 아세요? 간도 크죠, 그죠? 네. 언제 샀냐면 개인들이 안 사는 자리. 올라오다가 이제 음봉 맞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사줬어요. 보통 전문가들도 이런 자리에서 잘 안 사요. 좀 기다렸다 사지. 사드렸는데 매수가가 3,700원 정도였고요. 지금 한 달 딱 지났는데 오늘 장중이 24%부터 22% 급등했었고 공식 수익률은 42%인가 3%인가 그래요. 오늘 고점 기준으로. 네. 뭐 13% 급등 마감했고. 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거였는데 회원들 보고 더 사라 그랬어요. 아까우니까. 어차피 우리 방 보유 종목이고 아까 그때 손해를 보고 있었겠죠. 1월 초에는. 근데 물타기를 좀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희 방은 신규 추천해서 수익도 내고 있는데 기존 종목을 활용해서 수익도 내드려요. 네. 어제 가입하신 분이 있어요. 재가입이에요. 방송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분이 YBM에 물어보길래 그랬어요. 네. 내가 더 사라 어제 여기서 더 사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회원이었는데 잠깐 개인 사정상 잠깐 쉬셨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YBM에서 갖고 있었거든요. 있느냐? 있대요. 더 사셔라. 여기서요? 네. 오늘 파셨어요. 재가입하고 나서 하루 만에 YBM넷 20% 수익 내고 팔았다니까요. 기존 건 갖고 계시고 그거대로 또 잘 예쁘게 또 잘 정리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네. 뭐예요 이게? 정책주잖아요. 일자리.
그리고 저출산. 저출산은 아니지. 일자리.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 그러면 AI로도 갈 수 있어요. 온라인 교육 요즘에 AI가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 그쪽으로 갖다 붙일 수도 있어요. 세력은 천재들이에요. 호장의 달인이거든요. 이해가시죠? 네. 이렇게 해서 수익을 냈다. 매일 뭘 팔아서 수익을 내고 있어요. 저번에 솔트웨어는 클라우드. 그래서 수익 내고. 잠깐만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네. 여기 특히 문자관 회원들. 네. 종목 얘기는 안 할게요. 오늘 추천 나온 거하고 어제 추천 나온 거 있죠? 그게 이제 둘 다 추천하자마자 그날 바로 급등했다가 나중에 은근슬쩍 음봉으로 끝나죠? 특히 어제 추천한 거. 오늘 양봉 나왔고. 그게 뭐냐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단톡방 추천주인데 BGI라고 여기서 추천했거든요. 그날 바로 급등해가지고 회원들이 유료 단톡방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단타 쳐서 수익 냈는데 보통 아까 YBM넷처럼 이런 음봉 나오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혼자서 급등했다가 음봉 맞고 거래도 좀 있고 끝날 때 이렇게 초가 대비 그냥 음봉으로 끝났잖아요. 19% 급등했던 거 다 반납하고 그럼 이제 여기처럼 여기도 똑같은 캔들인데 이거 나오고 나면 이렇게 떨어진다 생각하시죠? 근데 코스닥 강세장은 달라요. 어때요? 이틀 누르다가 돌려 세우더니 오늘 어디서 끝나요? 플러스 8% 여기서 끝나요. 이날 고점에서.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하고 어제 추천한 게. 물론 이제 여기서 똑같이 2, 3일 만에 올라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다 그런 케이스고요. 아까 YBM넷 얘기해드렸죠. YBM넷이 언제 샀다고요? 음봉 꽂아놨을 때 그 다음날 바로 샀어요. 네.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이렇게 양봉을 치며 양봉을 만들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음봉 꽂아놓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도 있어요. 아까 창투사 얘기한 것 중에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 보시면 어때요? 음봉 하나 꽂아놨죠? 그리고 올라오잖아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특히 문자만 회원분들 겁내지 마세요. 지금은 가벼운 음봉들을 겁내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음봉 나오면 저기 하시면 돼요. 긍정적으로 해보자는 거지 이러면서. 그리고 하나 더 공지사항 두 번째. 오늘 추천 나온 종목 뒤에 재료 써드렸죠? 종목 얘기 안 할게요. 여기다 치지 마시고. 그 종목이 원전 테마주이기도 해요. 실제로 작년에 원전 테마주로 많이 갔었어요. 더 얘기하면은 여기 무방위원들한테 걸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원전 테마주.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3월달에 미국을 갈지 뭐 4월달에 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국빈 방문이래요. 그러면 서비스가 굉장히 이제 서비스를 잘 해주겠죠. 국빈이니까. 가서 원전 얘기 안 할까요? 난 할 것 같은데. 원전 얘기 안 하겠어요? 난 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든 바이든 아저씨가 하든 난 원전 얘기 꼭 할 거라 생각해요. 꼭 할 거라 생각해요. 난 얘기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방 추천주는 원래는 원전 테마주예요. 그래서 겸사겸사 드린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당히 사놓으시면 돼요. 바닥이니까. 아셨죠? 그래서 아까 원전 테마주를 내가 안 보여준 거예요. 여기서 얘기했다가 또 들킬까봐. 공지사항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뭐였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신기술 테마주, 두 번째는 정부정책 수혜주, 세 번째는 이재명 씨와 관련된 정치 테마주. 시간이 4분 남았네. 이거 내일 할까요? 4분 안에 끝내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대충 결론만 얘기하고 상세한 얘기 내일 해드릴게요. 요즘에 이재명 씨 뭐 지지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거 호불호를 떠나서 이재명 씨가 요즘에 굉장히 위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도 보면 나가서 막 농성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상회에 지지하고. 근데 이재명 씨가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주식을 하니까 돈의 흐름을 보면 되지 않겠어요? 이재명 씨가 잘못했을 때 수혜를 입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겠어요? 김동연 씨죠. PM풍년 차트를 보세요. 이거 지난번에 여기서 얘기도 해드렸거든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애매할 거다. 어디 갈지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제가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애매하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밑에가 뭐냐면 이 매물대예요. 거기에서 지지받고 있죠. 근데 위쪽에 매물대가 또 있죠. 거래가 여기 많잖아요. 그 매물대는 어디겠어요? 여기죠.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 매물대 사이에 우리 속된 말로 찡겨 있는 거예요. 샌드위치로 따지면 빵, 식빵, 위에 식빵, 아래 식빵, 그 사이에 내용물이 있죠. 네. 안에 껴 있어요. 그렇게 읽으시면. 근데 차트를 여기서 이제 뭐 약간 단기 상승이 단기 파동이 상승 파동이 나올 수는 있는데 아마 바로 신고가 날 것 같지는 않아요. 바로는. 근데 아무튼 현재로서는 잘 만들어놨어. 이거는 눌림목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근데 이제 참고로 정치인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중간에 이제 뭐 이재명 씨한테 더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이재명 씨한테 유리한 쪽으로 흐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다.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낙연 씨 테마주 중에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게 남아토건이죠. 이 차트는 더해요. 그러니까 밑에 매물대가 여기 있겠죠. 위에 쪽에는 고점 매물대 여기 있고 안에 가둬놨어요.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실제 이렇게 됐어요. 그죠? 네. 그럼 한동훈 씨 거 궁금하시죠? 오파스넷. 오파스넷이 최근에 떨어지다가 자꾸 돌리는데 자, 여기에서 지지가 나오죠? 여기가 어디겠어요? 거래 여기 보시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했었죠? 그 매물대가 버티는 자리예요. 그리고 위쪽에 급등했다가 거래에 몰려있죠? 음봉 때려놨잖아요? 그럼 매물대가 어디 있겠어요? 위쪽에 또 있겠죠. 이게 매물대. 이만큼. 그럼 뭐예요? 세 명의 정치 테마주가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샌드위치.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네. 이거는 내일 노을이랑 오리콤도 얘기하려고 준비해놨는데 만약에 내일 시간이 되면 또 해드릴게요. 오리콤하고. 여기도 샌드위치거든요 지금. 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만 보세요. 왜냐면 그 오리콤은 고점을 1월달에 찍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나게 지금 뭐냐면 조정 중이에요. 조정 중. 뭐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살살. 네. 이거는 지금 급하게 얘기할 건 없어요. 그 정치 테마주는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여기 한동훈 테마주 이것도 자 세 번째 우리 회원들 공지사항. 네. 한동훈 테마주는 오리콤이나 노후를 보면 이거 가겠어요 이래요. 오파스넷이 여기서 급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단기 급등은 나올 수 있지만 신고가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드시죠? 근데 오파스넷이 이만큼 올라갈 때 노을이랑 오리콤에 날아갈 때 못 갔던 후발 주자들이 있어요. 후발 주자. 그 친구들은 차트가 굉장히 괜찮은 게 많아요. 종목이 뭔지는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공지사항이라 했죠. 공지사항. 물량 남겨놓고 갖고 있는 거 아직 있잖아요. 몇 개. 그래서 이쪽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뒤에 3월 초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죠? 만약에 그 윤심이라고 불리는 후보가 김기현 씨가 된다고 하면 누구한테 좋겠어요? 한동훈 씨한테 좋겠죠. 아까 보니까 나경원 씨가 김기현 씨 도와준다고 막 나서던데. 그럼 이제 당대표 예를 들어서 소설이에요. 나무기술이 지금 이제 김기현 씨 대장주 이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 김기현 씨가 확실하게 될 것 같다? 그럼 얘는 그때부터 떨어질걸요? 그래서 이제 김기현 씨가 당대표에 당선되면 그때 문봉한테 더 맞을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빨리 1번 찍으세요. 시간 없어요. 이제 9시 넘었고 뒤에 김 실장님 방송을 이제 하셔야 되니까. 얘기해 드렸어요. 또 나중에 가서 물려가지고 나무기술 좀 봐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렇게 될 거예요. 확실하다 싶을 때부터 또 하락해서 당선되면 운봉 나오겠죠. 그럼 거꾸로 누가 올라가 봤어요? 여기까지. 거꾸로 누가 올라가 봤어요? 뻔하지 뭐. 그죠? 네. 그때까지 차트를 누군가가 잘 만들어 놓겠죠.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다 만들어져 있는 후발주자들은 또 좋은데.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코스닥 강세장이 맞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런 테마주도 움직일 거다. 다 움직였고. 그죠? 지수는 올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네,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세력들이 코스닥 쪽에 좀 붙어서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강세장 테마주 형태에서 수익을 가장 내는 비결은 뭐냐면 눈치를 빨리 채고 빨리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디로요? 종목으로 들어가셔야죠. 근데 도저히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갖고 있는 거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다 만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회원들 중에 잠깐 쉬었던 분들도 지금 다시 들어와서 뭐 아까 YBM 넷도 막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이때다 싶으시면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는 순서대로 나중에 수익률이 커집니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네. 뭐 저희 방 궁금한 거 있으면 손절도 없고 편안하게 하고 있으니까 뭐 궁금하다, 회원 운영 어떻게 하는지, 뭐 방 운영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 메일 주소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모두 오늘 편안한 밤 되시고요. 김 실장님이 지금 방송 준비하고 계시죠? 네.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네. 오늘은 이제 AI 챗봇 관련 주들을 얘기를 많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서 보세요. 이게 AI 챗봇 관련 주들이 자꾸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테마주가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20개였다, 이번 주에 30개, 40개가 돼 있어요. 그런 거 위주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우리 회원들도, 우리 방 회원들도 들어가셔서 방송 도움 받으시면 돼요. 테마주 설명 잘 해주시니까. 네. 자, 여러분들 아무튼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또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